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일단 폴리곤부터 해보도록 하죠.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두 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두 개 그립니다. 자, 폴리곤을 그릴 건데요. 폴리곤은 여기 사각형하고 함께 묶여 있습니다. 폴리곤은 사각형하고 함께 묶여 있고요. 자,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6개요.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봅니다.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모서리를 입력해 주세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이야기죠. 먼저 센터 오브 폴리곤, 즉 폴리곤의 중심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많이 생소한 단어죠?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서클이 무슨 뜻인가요? 원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인시크리브드가 내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접하다. 즉,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은 원에 대략적으로 외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는 외접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이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그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즉, 원 안으로 들어가다. 내접합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외접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을 누르게 되면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반지름 50 엔터.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입니다. 엔터.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중심점. 이번엔 서큐시크리브드, 외접합니다. 반지름 50 엔터. 원에 외접하는 거 맞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마지막 하나. 자, 폴리곤 똑같이 사이드가 6개입니다. 이번엔 엣지입니다. 모서리란 뜻이죠. 자, 엣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캐드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 자, 클릭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마우스 움직이니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즉, 이 모서리에 점 2개를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부터 육각형, 팔각형 그렸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도넛입니다. 도넛. 도넛은 말 그대로 그냥 도넛입니다. 단축키 띄우고요. 도넛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도넛이에요. 원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걸 말합니다. 도넛 명령어 실행하면 캐드가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물어봅니다. 안쪽 지름. 제가 30 줬어요.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바깥쪽 지름이죠. 50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장 찍듯이 도넛이 그려집니다. 다시 설명해요. 도넛은 원이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갈 원의 지름과 바깥쪽에 들어갈 원의 지름 2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안쪽 지름이죠. 안쪽 지름 50 그리고 바깥쪽 지름 30.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바뀌었지만 이런 경우 캐드가 알아서 그냥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똑같으면 이렇게 원처럼 그려지고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20mm, 20mm짜리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려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번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여기 두 개예요. 스플라인은 여기 두 개입니다. 왜냐면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스플라인.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꼭지점을 클릭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기본값입니다. 얘가 기본값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메소드요.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에요. 누르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트가 있고 CV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그린 건 피트입니다. 맞춤이란 뜻이고 이 CV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CV가 그려집니다. CV 곡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CV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곡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두 곡선의 차이점은 뭐냐면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트 커브는 이렇게 꼭지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CV 커브는 뭐냐면 꼭지점이 아니고 접선이요. 이렇게 접선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이 곡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그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트 커브와 CV 커브의 가장 큰 차이. 피트 커브는 이렇게 꼭지점으로, CV 커브는 접선으로 그려집니다. 요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요. 스플라인 그리고 메소드 피트로 트림 이렇게요. 끊는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딱 끊어서 여기만 볼 겁니다. 사실은 이게 뒤쪽에 더 있는데 안 그리고 여기만 그릴 겁니다 라고 끄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 과제물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과제물입니다. 샘플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평면도예요. 이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하고 인면도하고 두 개를 그려요.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를 자르랍니다. 이렇게 자르래요. 이게 단면선이라고 하는데 이 단면선이 계단처럼 돼 있죠. 그래서 계단 단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 화살표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나요?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쪽은 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서서 이렇게 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건물을 보는 방향이에요. 지금 건물을 이렇게 자르라고 돼 있죠. 여길 잘라서 이쪽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이걸 거꾸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거 맨날 이렇게 그려놓고 막상 시험 들어갔는데 거꾸로 그리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보세요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 바로 여기. 지금 그렸던 거죠. 그죠? 자, 왜 이렇게 그렸냐면 지금 건물이 이쪽에 이렇게 더 있을 거란 말이죠. 이쪽에 더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생략됐죠. 왜 생략했냐면 단면선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단면선이 없죠. 그냥 생략해버리라는 뜻이에요. 단면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그리세요. 나머지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그려서 이쪽은 그려서 보여주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생략했습니다. 이쪽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생략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내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를 내가 잘라서 뒤에 생략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인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남측 인면도. 남측 인면도라 하면 여기요. 이렇게 바라본 여기 면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선을 그릴 때 스플라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넛을 요거는 정투상이 뭐냐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KS 통칙에 보면 모든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려면 정투상을 해야만 해요. 정투상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투상을 알아야 돼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정투상을 해야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투상을 몰라도 설계를 해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반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 경험이 그래요. 정투상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해요. 정투상 못하면 설계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투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력이 똑같아집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공고를 나와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계를 전공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설계했으니까 당연히 대학 가서 설계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 말고 조교 선생님이, 야, 니네 공고 나와. 공고 이렇게 딱 나갔더니, 니네는 실습 안 해도 돼. 이미 다 한 거니까 니네 점수 A+ 줄게. 대신에 인문계 나온 친구들 좀 도와줘. 그때 120명인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공고 나온 친구들이 7명인가 8명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 혼자서 다 컨트롤도 안 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친구들을 가르쳐 줬었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정투상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 친구들은 정투상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거나 도면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심지어 실무 나가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다르더라고요. 네. 정투상 잘해야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격증이 2가지가 있는데 CAT 2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죠. 제가 자격증 2가지 설명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혹은 실내건축 기능사와 CAT 2급을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CAT 2급이 정투상을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정투상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투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 자격증인데 기계 쪽에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자격증을 못 따잖아요. 건축에다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기계 쪽은 아예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투상이에요. 여지껏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캐드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로, 그 다음에 건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기계 설계를 하려고 해도 정투상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뭐 금형 설계를 하려고 해도 정투상이 원칙이고, 실내 건축 설계도 정투상이 원칙이고, 건축도 정투상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투상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정투상이 도대체 뭐냐? 예를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가번의 그림이 일반적인 우리 눈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가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가 하나는 가까이 있고 하나는 멀리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입니다. 똑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내 눈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번은 그러니까 원근감이 없어진 그림, 원근감이 사라진, 그러니까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가번이 우리 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 소실점이 생기고 여기 소점이 생기고 원근감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게 투시고, 이 투시에서 원근감을 빼버린 것, 얘가 투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근감을 빼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게 투상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원근감을 싹 빼고 사물을 바라본 것, 그게 투상입니다. 그래서 가번은 투시, 나번은 투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얘는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근데 라번은 투시예요. 투시라고 하는 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소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 2개 있으면 2소점 투시, 3개 있으면 3소점 투시. 이해되시죠? 4개는 없어요. 4소점 투시라는 건 없습니다. 최대 3소점까지만 만들어져요. 자, 가번의 그림을 보면 지금 제가 그린 이 선의 크기가 어떤가요? 똑같죠? 여기도 똑같죠? 투상이 맞아요.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크기가 똑같은 것, 이건 투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각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15도 15도 각도 똑같죠? 등각 투상. 근데 얘는 각도가 하나만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축 투상 또는 사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등각 투상, 사축 투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기 있고요. 가상의 평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당겨오는 겁니다. 이 가상의 평면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나 여기 있는 선의 위치가, 이 위치가 똑같아집니다.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의 거리 차이가 안 보이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위에서 바라본 거, 측면에서 바라본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투상을 할 때 지금 얘는 요게 틀린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틀려면 안 돼요.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거 한 4-5번 보세요. 사물을 앞에서 보면 정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바라보면 정면, 오른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이해되시죠? 그럼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보면 저면. 이해되시나요? 아래 저자를 쓴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배면. 이해되시나요? 자, 이 배면에 대해서 좀 일화가 있죠. 중학교 때 높이뛰기를 배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상호 선수가 높이뛰기 되게 잘하죠. 있어요, 우상호라고. 근데 이 높이뛰기 할 때 어떻게 뛰나요?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크로스바가 있으면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딱 넘잖아요. 그거 배면뛰기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배면뛰기야. 그래서 1m 딱 해놓고 그걸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배면뛰기구나.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배면뛰기인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배면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배면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았어요. 등배자예요. 한자로 이 배자가 등배자예요.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야 이거 한자인데 이게 등이란 뜻이야 라고 가르쳐 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건 싹 생략하고 야 봤지? 이거 배면뛰기야.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한자들이 많아서 한자를 좀 공부해 두면 문맥을 파악하는 데 좀 빠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총 6군데예요. 정면, 배면, 평면, 저면, 좌, 우측면 이렇게 6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정투상은 정면, 평면, 우측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설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정면, 우측면 또는 정면, 평면만 그리기도 하고 또는 정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까지 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분 도면으로 해서 저면까지 그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그리기도 해요. 정면, 평면, 좌우, 그 다음 부분적으로 저면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빤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빤히 이해가, 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자, 보세요. 원이죠. 원이죠. 그럼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죠. 그러니까 위에서 본 걸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 원기둥이 그래요. 이런 원기둥이. 그러니까 원과 관련된 것들은 한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면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리는 겁니다. 이걸 그리는 게 정투상이에요. 자, 두 번째 걸 보시죠. 이게 정투상 과제물들입니다. 이게 문제, 이거 답, 문제, 답, 문제, 답. 친절하게 답 다 올려놨어요. 원래는 답을 안 가르쳐 줬더니 다들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다 올려놨습니다. 정투상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사이즈가 먼저 저기부터. 자, 정면을부터. 정투상의 정면을 찾는 방법부터요. 자, 제가 얘를 설계를 할 겁니다. 얘를 설계를 할 거예요. 아니면 이 모니터를 설계를 할 거예요. 모니터를 설계할 겁니다.
정면을 어디로 두어야 될까요? 어디가 정면이죠? 모니터 앞면이 정면일까요? 자, 얘를 설계할 거예요. 여기가 정면일까요? 여기가 정면일까요? 여기가 정면일까요? 여기가 정면이겠죠. 그죠? 왜 여기를 정면으로 삼으셨죠? 왜 여기가 정면일까요? 이유는 되게 쉬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배웠어요.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이 정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딱 바라보시고 특징이 제일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정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제물에서 여기가 특징이 제일 많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라본 게 정면. 여기는 이렇게 바라본 게 정면. 왜냐하면 이쪽에 특징이 제일 많거든요. 이해되셨나요? 3, 2, 1, 30, 20, 10.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X라인 0도, 그 다음에 45도, 45도, 90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자릅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중요한 건 이 선이 몇 도예요? 45도예요. 만약에 선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45도여야 됩니다. 옵셋 30, 옵셋 20. 여기가 정면입니다. 30, 2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여기가 정면이에요. 자, 정면을 만들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정투상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부분? 정면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평화면 기준으로 해서 컴퍼스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정면에 오른쪽 꼭지점 있죠. 여기서 45도 사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냥 내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컴퍼스를 이렇게 다 돌려서 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뭐해? 그랬더니 야, 형이 이렇게 그리래. 형한테 배운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몽둥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들이면서 이 자식이 꼼수 쓰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컴퍼스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45도 사선 그리시면 돼요. 우리는 컴퍼스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굳이 이렇게 어렵게 그릴 필요 없잖아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라인. 여기서부터 적당히 간격을 띄우시면 돼요. 이 적당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치수가 들어갈 만큼의 간격이란 뜻입니다. 치수가 들어가야 될 만큼의 간격. 여기 치수 없으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그냥 쭉 그립니다. 수평선을 그리는데 여기 45도 사선과 딱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이렇게요. 옵셋 10mm.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 평면,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 우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선은 무한정 길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렛으로 이렇게 끊으면 돼요. 나머진 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다 끝났네요. 다 끝났으면 삭제. 그러면 얘가 정투상이 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타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요거 다 한다 그랬어요. 타원입니다. 타원. X라인
0도, 90도, 반지름 30, 50. 자, 트림.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타원은 긴 축과 짧은 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긴 쪽과 짧은 쪽 둘로 나눠지죠. 자, 타원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중심에서 끝점, 그 다음에 끝점에서 끝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자, 엘립스 타원입니다. 자, 엘립스.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axis endpoint of ellipse. 축의 끝점. 또 다른 끝점. 자, 점 두 개를 입력했더니 여기 중간이 되는 요 지점이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축의 끝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져요. 다시 말하면 끝점, 그 다음 또 다른 축의 끝점, 총 점 3개를 입력하시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엘립스 보시면, 자, 타원의 중심, 그 다음에 축의 끝점, 중심점, 끝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서로 대칭이니까 금방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언제 타원이 발생할까요? 언제 타원을 그려야 될까요? 타원이 발생하는 조건. 원이죠. 원 기둥이라고 그러죠. 이 원 기둥을 45도가 아닌 각도로 이렇게 자를 때요. 이때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제로 떡국떡 있죠. 가래떡. 가래떡이 동그랗죠. 그죠? 그거를 어슷썰기 하잖아요. 그러면 떡국떡이 되죠. 그게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타원을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0mm. 반지름 10mm인 원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서클. 자, 옵셋 10mm. 자, 트림. 자, 이렇게 보이겠죠? 맞습니까? 앞에서 보면 디귿자로 보이는 거죠? 근데 얘를 위에서 봐도 어떻게 보여요? 디귿자로 보이죠? 그런데 우측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보여요. 얘를 45도가 아닌 선, 다시 말하면 제가 60도 길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어슷썰기 했습니다. 당연히 이쪽은 그냥 이렇게 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으로 보여요.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 끝점의 위치가 여기. 그래서 엘립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CAT 2급에서 예전에는 이 타원을 그리는 게 한계가 나왔어요.
요즘은 2개 이상, 3개 이하. 타원을 2개 이상, 3개 이하 그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CAT 2급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자, 그 다음 트림, 제가 이렇게 중심선들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반지름이 50, 각도는 120도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호를 그리는데 아크 명령어인데 아크 명령어는 여기 있는 걸 쓸 겁니다. 왜냐면 호를 그리는 방법이 이만큼 있는데 아크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리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쓸 겁니다. 먼저 3포인트입니다. 3점을 클릭하면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3점을 통과하는 호입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continue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어서란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어서 그리는 걸 continue라고 합니다. 이어서 호를 그리는 것. 이게 continue고요. 이건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여기 스타트 센터 엔드, 즉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입니다. 스타트 센터 앵글,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 끝점까지의 각도. 스타트 센터 랭슨,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 현의 길이. 이렇게 돼요. 근데 밑으로 내려봅시다. 여기 센터 스타트 엔드, 센터 스타트 앵글, 센터 스타트 랭슨. 어떤가요? 첫 번째 입력되는 값하고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밑에 세 개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엔드. 호의 중심점, 시작점, 끝점. 스타트 센터 엔드,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 똑같아요. 입력되는 값이. 그러니까 요 위에 6개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호가 그려진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각도. 아까 우리 요거 120도 줬죠. 자,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도 120도. 그리고 엔터. 그럼 그려지는 거 맞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랭스는 길이죠. 근데 호에는 두 가지 길이가 있습니다.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현의 길이입니다. 자, 호의 길이가 있고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호 또는 원,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현의 길이는 호 양 끝에서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일직선 길이. 이해되셨나요? 두 개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줄이란 뜻이에요. 줄현자거든요. 그 현악기라는 거 혹시 아시죠?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뭐 컨트라베이스나 비올라나 이런 것들. 줄을 양 끝에 묶어서 그 줄을 비비거나 튕겨서 나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악기. 그죠? 호가 있으면 호의 양 끝을 줄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직선으로 되죠. 그렇게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에서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현의 길이는 호 양 끝의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가 아니고.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길이가 얼마예요? 86.6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86.6.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현의 길이는 반지름이 최대겠죠. 아니, 지름이 최대겠죠. 자, 보세요. 시작, 중심, 반지름이 50이었잖아요. 그 지름이 100mm입니다. 100mm. 그리고 엔터. 맞나요? 자, 지우고 다시요. 시작, 끝, 100.001mm. 그려질까요? 안 그려져요. 이해되시나요? 반지름이 50이잖아요. 지름이 100mm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0.001mm도 허용을 안 하는 거죠. 현의 길이는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스타트 앤드 앵글입니다. 시작, 끝, 각도요. 시작, 끝, 각도 120도.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다이렉션은 접선이란 뜻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접선입니다. 접선. 그리고 시작점, 끝점, 접선. 시작점, 끝점, 자, 접선. 자,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죠. 이건 우리 흔히 봉이라고 하죠. 봉. 그죠? 봉입니다. 봉. 예를 들어서 버스 손잡이에 봉을 설계를 할 겁니다. 버스 손잡이의 봉은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축척에 맞춰서 이렇게 줄이면 우측면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선을 찍 그리고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길게 그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설계자는 이 긴 봉을 가운데를 싹둑 자릅니다. 자르고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라인, 아크, 시작, 끝, 다이렉션. 다시요.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이렇게요. 다시요. 원래 이거 복사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복사를 안 배웠으니까 하나씩 그려보자고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엔 요 수직선 지우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이만한 걸 내가 가운데 싹둑 잘라서 연결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절단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훨씬 더 길지만 설계자가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은 시작, 끝, 반지름입니다. 시작, 끝. 자, 반지름이 여기가 50이었죠? 5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그려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 옵셋 26mm, 다시 3mm 옵셋.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필렛, 트림. 그러면 가운데 됐고,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얘는 중심선입니다. 다시 서클 지름 95mm. 여기서 5mm 더 옵셋하면 되겠네요. 트림. 자,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 서클 교차점에서 지름 7mm인 원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옵셋 3.5, 다시 옵셋 5mm, 그 다음에 트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선들은 지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걸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래 컴퍼스로 그려야 돼요. 원래 여기서 컴퍼스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클 중심점 반지름 22mm, 서클 22mm. 여기 교차점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길 중심으로 해서 해야 이렇게 원이 나오겠죠. 서클 반지름 22mm, 트림. 자,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릴 때 예전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시작 끝 반지름 있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mm.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점 끝점 22mm. 방향이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네요.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길 지정하게 되면 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길 지정하면 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빨리 캐치를 하고 싶으면 오른손을 이렇게 딱 쥐면 돼요. 오른손을 쥐면 요 감기는 방향 나오죠?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쥐어보면 알아요. 시작점, 끝점 22mm, 시작점, 끝점 22mm. 다시 한번. 시작점, 끝점 22mm. 나머지 트림. 아니, 매치 프로퍼틱스 먼저 해볼까요? 속성 맞추기. 자, 그 다음 트림. 나머지 필렛. 뭐 꼭 필렛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트림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또 트림.
다 그려졌네요. 자, 이해되시죠?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문제가 돼요. 요거 호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